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편지 9에서 16까지 정리해드리고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9에서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감각적 유혹, 특히나 성적 유혹이 잘 먹힌다며 좋은 방향의 사랑으로 빠지지 않고 성도착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니 좋을 때 좋은 감정에 빠져있게 하지 말고 오히려 술 주정뱅이를 만들 때처럼 행복하게 친구들과 즐길 때 술을 권하기보다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진통제로 마시도록 하게 만들듯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라며 우리는 쾌락을 즐기게 하되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기에 유인하는 게 고작이라며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을 증대시키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골짜기를 이용하기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환자의 생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작전 역시 첫 단계는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비관적인 인간형은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과 접촉 못하게 하고 필사적으로 옛 감정을 회복하려 부추기면 되고 희망적인 인간형은 영적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하고 그리 심각한 건 아니라고 설득하게 하면 되고 환자의 신앙을 정면 공격해서 그저 그 단계들이 과거 지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계를 빠져나왔다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생색내게 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편지 10에서는 부유하고 똑똑하며 겉으로만 지성적인 데다 세상만사에 영리한 의심을 품는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세상적 친구를 사귀게 한 것을 칭찬하며 그들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며 수치심이나 자존심이나 예절이나 허영을 잘 건드려서 그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세속적 허영이나 친구를 선택하는 일, 시간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책이 거의 없는 데다가 그런 생각이 청교도주의라고 생각하게 해서 멀리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환자가 어떤 교제권 속에 속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 주인 옆에선 기도하면서 자신의 토요일의 도회적인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우쭐거리게 하고 반면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실 때에는 그들의 음담패설과 신성모독적인 대화를 들으며 그들이 이해 못하는 깊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고 즐기게 하며 자신이 두 집단의 인간들을 끊임없이 배신하면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내심 자기 만족에 취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편지 11에서는 새 친구들을 통해 냉소자들의 속물들인 다른 패거리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인간의 웃음 중 기쁨, 재미, 적절함, 농담 같은 인간의 기본 유희 본능 같은 것엔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경박함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불해야 할 것을 남에게 미루는 치사한 인간이 친구들을 놀리면서 농담으로 자신의 성공을 으스대는 사람은 재미있는 녀석이 되니 비겁함도 재밌거리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잔인성을 노련한 농담으로 포장해 버릴 수만 있다면 수치심도 느낄 필요가 없게 된다며 마치 미덕이 우스운 것인 양 떠들도록 훈련시키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최고로 좋은 철갑이 된다며 이렇게 되도록 이끌라고 조언합니다. 편지 12에서는 환자가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칭찬하며 환자가 그런 상태로 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잘 요리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원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점점 꺼리게 되는 경향을 얻을 수 있답니다. 불편함을 꺼리는 마음 때문에 진짜 행복에서 멀어질수록 또 허영심과 흥분과 경박함이 습관이 되어 쾌락이 점점 시시해지고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기 어려워질수록 어떤 걸 제공하거나 하지 않아도 환자의 산만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옥에서 이제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나 못한 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편지 13에서는 환자를 놓친 조카를 나무랍니다. 실수한 것은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하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혼자 가게 두어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함으로써 원수에게 돌아서게 했다고 하죠. 진정한 쾌락은 싸구려 쾌락들이 단 한순간의 비교로 무색해질 수 있기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다면서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것이 없으니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라고 말합니다. 편지 14에선 환자가 겸손해진 것이 위험한 상태이니 자신의 겸손함에 만족감을 넣어 교만해지도록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 목적은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자신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서 떼어놓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환자의 마음을 그런 문제들에 붙들어 놓는 것이랍니다. 편지 15에서는 원수가 인간들을 영원 그 자체와 현재라는 두 시점에 모두 집중시키려더니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현실에 집중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말이죠.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소명인 일을 행복하게 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 최고라며 무지개를 쫓느라 현재를 정직하게도 친절하게도 행복하게도 못 사는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라 합니다. 편지 16에서는 환자가 교회 출석이라는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하거나 혹은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만들 때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의 다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바울의 가르침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이미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책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9.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거라.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 발명품은 아니지 않느냐. 편지 10. 인간은 자신이 가장 했던 대로 변하는 법이니까. 이건 기본이야. 진짜 문제는 원수의 반격에 대처할 방안을 찾는 거다. 환자는 어떤 교제권에 속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게야. 이건 단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데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매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편지 11.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매사를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경탄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수천 마디 음담패설이나 신성모독보다 훨씬 더 쓸모 있는 게야. 혹시 환자의 마음 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이 부족한 생각이냐고 받아치거라. 경박함은 다른 웃음의 근원들과 달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지. 기쁨과 한참 떨어져 있는 데다가 지성의 나를 벼리는 대신 무디게 만들며 그렇다고 함께 웃는 사람들 사이에 애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거든. 편지 12.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만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편지 13. 원수가 자아를 버리려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편지 14.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원수는 겸손을 통해서도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지. 자괴감이나 자기 혐오의 감정들도 길게 보면 결국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들이야. 그러니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해로울 게 없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 즉 낮은 평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편지 15. 한마디로 미래만큼 영혼과 닮지 않은 건 없어. 미래는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하게 찰나적인 부분이지. 과거는 꽁꽁 얼어붙어 있어 더 이상 흐를 수 없고 현재는 영원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앞을 바라보지. 편지 16.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우리가 아기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야.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쏠쏠하단다. 그렇게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채 5분간도 논리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편지 9에서 16까지 정리해드리고 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지 17에서 편지 24까지 정리해드리고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